지금 대한민국 문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리며 오픈런이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톱5 박물관만 가능한 연간 관람객 500만 명 돌파가 왜 갑자기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현실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힘이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테이트 모던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발적 증가를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중박 신드롬의 진짜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은 한산한 공간으로 기억되던 시절이 있었다.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관람객이 77만 명까지 떨어져 이곳이 과연 다시 사람들로 붐빌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박물관 내부는 정적이 감돌았고 전시는 있었지만 관람객은 적었다. 전통 문화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디지털 콘텐츠가 세상을 장악하던 시대에 박물관은 젊은 세대에게 낡은 장소라는 인식마저 따라붙었다. 그런데도 학예연구사와 관계자들은 묵묵히 전시를 유지하며 언젠가 다시 사람을 불러올 변화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요일에도 평일에도 큰 변동 없이 지나가던 일상이 이어지던 공간. 그러나 이 고요한 일상 뒤에서는 새로운 전시 기획과 공간 혁신, 그리고 한국 문화의 재조명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의 기회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이건의 기증전, 합스부르크 600년 전, 그리고 반가 사유상을 핵심 아이콘으로 배치한 새로운 전시들이 연달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평소엔 조용하던 박물관 입구에 줄이 서기 시작했고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다시 박물관을 향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자 방문자들의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박물관은 더 이상 과거만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K컬처, 글로벌 확산까지 겹치며 박물관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조용하던 박물관에 잦아들었던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마침내 국립중앙박물관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순간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물관 내부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회의가 존재했다. 전통 문화는 MZ세대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새로운 전시 방식이 과연 실제 관람객 증가로 이어질까? 세계적 박물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일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한때 크게 줄어든 관람객 수의 기억은 직원들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남겼다.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너무 과감한 실험은 보수적 관람층을 잃을 위험도 있었다. 무엇보다 박물관이 가진 본질적 가치와 새로운 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변화의 요구는 커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지배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때 박물관은 외부 전문가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브랜딩 전문가 김아린 대표가 사유의 방이라는 이름을 입히며 박물관의 상징성이 한층 강화됐다. 유명 건축가 최욱이 공간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사유의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은 반가 사유상, 경천사 석탑, 청자 제작 과정을 실감형 콘텐츠로 재구성하며 아날로그 전시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중박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의 존재 이유와 미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적용이나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박물관이 시대와 소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과 해답을 얻는 과정이었다. 이 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기 시작했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은 결단을 내리고 전시 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사유의 방에서는 반가 사유상 2점만을 어둡고 고요한 공간에 배치했고 기증관은 응접실 형태로 재구성해 관람객이 실제 공간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제공했다. 여러 시대와 장르의 유물을 섞어 배치하는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다. 청자실에는 제작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 설명해 관람객의 이해를 극대화했다.
이 모든 변화는 박물관이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결단 이후 관람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단순한 전시가 아닌 감성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박물관은 마침내 변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혁신은 곧 새로운 도전과 맞닥뜨렸다. 디지털 콘텐츠는 낯설다는 반응도 있었고 운영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커지며 현실적인 제약이 이어졌다. 관람객 증가로 전시실 혼잡이 발생했고 뮤즈 상품은 품절 사태가 반복되며 공급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중박은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내부 학예연구사, 브랜딩 전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팀, 조형 예술가들이 한 목소리로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고자 협력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세계 유수 박물관과의 협업도 확대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됐다. 반면 해결해야 할 적도 있었다. 급증하는 방문객에 따른 동선 관리, 혼잡 해소, 방대한 자료의 디지털 전환 등 복잡한 문제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박물관이 성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였다. 박물관은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박물관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전통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한국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인가? 급증하는 관람객 속에서 국중박은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국제 관람객의 유입과 국내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를 보며 박물관은 자신들이 단순한 공공기관을 넘어 K컬처 확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 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철학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자문은 박물관이 진정한 도약을 준비하는 순간이었고 국중박은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깊은 심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었다.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관람객 수가 급증하자 박물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차장은 마비되고 주말에는 관람 동선이 막히며 전시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뮤즈 상품은 매번 조기 품절되어 불만이 발생했고 전시실 내 혼잡으로 관람 환경이 훼손되기도 했다. 내부 인력은 피로도가 높아졌고 운영 부담은 점점 커졌다. 성공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들이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시, 공간, 운영 시스템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조적 재탄생을 요구하는 절박한 시기였다. 실현 끝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강화하고 관람 동선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어린이 박물관 신축 계획을 발표해 관람객 분산을 준비했다. 뮤즈 상품 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전시와의 연계를 확대해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시 자체의 질을 높여 관람객이 몰려도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조정했다. 반가사유상과 청자실을 중심으로 한 상설 전시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 실감 콘텐츠는 외국 관람객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때 박물관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마침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확보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이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로버트 리먼 컬렉션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이는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 무대와 직접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내부에서는 동선 관리, 관람객 분산, 전시 안전 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박물관 전체가 하나의 목표, 즉 세계 토보 박물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계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라는 인식은 직원들과 기획자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마침내 최종 도전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관람객 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넘었고 연간 500만 명 돌파가 현실적인 목표로 떠올랐다. 이는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테이트 모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이며 세계 박물관 순위 토보를 위협하는 성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박물관을 유행이 머무는 공간으로 받아들였고, 외국 관람객은 K컬처의 루트를 따라 자연스럽게 국중박을 찾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박물관은 이제 한국 문화의 심장으로 부활했으며, 전시는 단순한 관람이 아닌 시대적 경험이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스스로의 가치를 세계 앞에서 증명해냈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성과를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뮤즈 상품은 해외 미술관 전시에 포함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전통 문화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박물관은 K컬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했고, 디지털 기술과 전통미의 조화를 기반으로 미래형 박물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얻은 영향은 단순한 흥행 비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새로운 길을 여는 전략적 자산이었다. 이제 이 변화는 다른 박물관과 문화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문화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물관은 관람객과 함께 성장하며 공동체 전체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중심기관으로 귀환했다.